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리 중개실무 제11강 시간으로서 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1, 고용인 2,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3, 고용인의 비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이라 하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고용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용인의 의의입니다. 의의.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 고용인은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고용인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하기 전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자,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요. 종료됐을 때입니다. 종료됐을 때는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의 수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수. 얼마나 가능한가? 예전엔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걸 합합니다. 이 합한수의 몇 배?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5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이 중개 업무를 한다면 그 한 명의 5배니까 5명까지 가능한 거고요.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이고 소속공인중개사 한 명이면 1 더하기 1, 2명이 되겠죠. 그거의 5배니까 2, 50, 10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해고하여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인 세 번째. 고용인의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자,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단순 업무 보조. 그래서 즉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없고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단순 업무,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며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낙인하여야 합니다. 서명도 하고 낙인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고용인의 네 번째,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알린다는 얘기죠. 무엇을 알리냐? 중개보조원은, 자, 이 중개보조원입니다.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이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했을 때입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해당 중개보조원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만원 이하에, 이걸 위반했을 때,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고용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 자, 이 고용인의 업무 마무리 좀 해야죠. 고용인의 업무에 있어서 이제 지금 방금 중개보조원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둘로 우리가 구분해서 봤는데, 자, 그럼 둘이 업무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로도 따지기도 하지만, 먼저 중개보조원의 핵심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핵심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 이걸 핵심입니다. 단순 업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 업무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 보조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겁니다. 자,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도 없고,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르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 업무 수행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또 보조합니다. 자, 보조도 가능하고,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인설명서, 자,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서명 및, 이거 항상 주의하십시오. 밋입니다. 밋.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고.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명점 날인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법률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명 둘 중에 하나만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전에.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명 법률에 점 날인 이렇게 돼서 요 점을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또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서명만 해도 되고 날인만 해도 된다. 그래서 요게 법에 문제가 있다.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 게 법률의 취지였기 때문에 요거를 개정을 했어요. 서명 밋으로.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본인이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즉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2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무상 행위,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뭐냐 하면 고용인이 방금 업무상 행위니까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 업무 중에 단순한 업무, 현장 방문이라든가 뭐 서류 처리라,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단순한 업무를 보조했어요. 자, 이게 업무상 행위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했어요. 이것도 업무상 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업무상 행위고, 확인설명서나 결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했습니다. 그것도 업무상 행위입니다. 이런 업무상 행위를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 그렇죠. 고용주로서 져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잘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면 책임 이렇게 또 없죠. 다 잘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 항상 만약을 만들어 놉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즉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중개 행위,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럴 때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책임을 지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핵심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바로 손해를, 즉 누구의 손해?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게 핵심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 즉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이들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들이 한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이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방금 말했죠. 중개 의뢰인에게 어떤 손해? 그렇죠. 재산상 손해예요.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손실무. 자, 법률엔 손해를 되니까 재산상 어떤 손해를 끼친 겁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이 없이 손해를 끼칠 일이 없죠. 그건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 중개 업무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해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한다? 그렇죠.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고용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건데 이 경우 과실 책임이죠. 이 경우에 책임을 져야 돼. 지금 과실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 왜?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중개 업무하고 관련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고용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둘 쪽 다. 자, 고용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이 잘못을 했어. 자, 잘못.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이거는 양자 둘 다 모두 책임을 져요. 그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면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부진정 연대 책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진정.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라고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손해를 배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고용인이 잘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배상을 했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지만 고용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고용인에게 뭘 한다? 구상권. 자,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배상을 했으니 이 배상한 금액만큼 네가 나에게 도로 갚아라. 돈을 지불해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인의 업무상 책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 양벌 책임 제도가 있어요. 양벌. 둘 다 같이 혼내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고용인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신경 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얘기예요. 잘못하지 않게. 자, 보겠습니다. 고용인, 중개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포함합니다. 고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행위, 즉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또는 제49조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 즉 고용인을 벌하는 거 외에도 그 개업공인중개사 뭘 한다? 벌금형. 자, 고용인에게도 행정형벌을 가하는데, 행정형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행정형벌 중에서 뭐만 한다? 벌금형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벌금형.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게 항상 주의를 주고 손에 끼치지 말라 하고 계속 교육도 하고 이렇게 상당하게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벌금형은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도 항상 감독을 해야 돼. 그래서 자, 근데 우리 그거 배운 거 기억날 거예요. 어떤 기억이냐면 그 그 결격사유에서 300만 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결격사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 경우 요 벌금형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 벌금형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고용인의 비교, 즉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인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중개보조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둘을 한번 우리가 쭉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쭉 둘을 나누면서.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요구입니다. 즉 자격증을 취득했나 취득하지 않았나.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말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당연히 있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 유무 받고. 두 번째 인장 등록 의무입니다. 자, 인장 등록. 자, 이 인장은 중개 업무를 중개 업무를 할 때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 찍는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등록한 도장을 말하는 거고, 이 인장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당당하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업무를 보장해주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당연히 중개 업무 하니까 인장 등록해야죠. 등록 의무 있고. 자, 중개보조원 중개 업무 못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X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중개 업무 수행. 자,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나 없나.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동글뱅이. 중개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이에요. X. 자, 네 번째. 서명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 자,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거래 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당해 중개인이 했을 때 자기가 하지 않은 건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한 거.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달라요. 소속공인중개사 여러 명일 때 A라는 소속, B 소속, C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A가 한 거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B, C도 마찬가지지만 A 소속 공인중개사가 B 소속 공인중개사 한 거에 대해서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이거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예요. 자, 당해 중에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자, 다섯 번째.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다 똑같아요. 자, 고용시는, 자, 고용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리고 고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고용관계 종료됐을 때. 자,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종료된 날부터, 즉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에 신고한다? 이거 신고하는 거야,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자, 여섯 번째. 민사상 책임이에요. 자, 민사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지는 거. 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책임져요.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예.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이 고용인들 다 해당이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중개보조도 마찬가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자, 7.
양벌 규정 있죠? 형사상 책임이야. 양벌 규정 또는 형사상 책임이에요. 양벌 규정.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일 때, 자,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일 때 누구도 그치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물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아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결격사유라든가 결격사유 규정, 또 금지행위 규정, 나중에 다 배웁니다. 금지행위. 그리고 비밀 준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비밀 준수. 이런 의미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은 모든 고용인에다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적용돼요. 적용돼요. 자, 이렇게 방금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살짝 바꿔서 나옵니다. 틀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싹 총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심은 제 10일간 시간이었고요. 그 첫 번째 고용이 오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3. 고용인의 비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